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 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올해 정부로부터 3, 4대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5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분쟁으로 전국 레미콘 공장이 대부분 멈춰선 가운데 오늘 오후 4시 반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가격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조업 중단 사태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날짜가 다음 달 15일로 확정되면서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입용 유통업체와 함께 관세 철폐 기대감에 차 부품주가 오르는 한편 신약 특허권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에 제네릭 제약주는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정 1부 시작하겠습니다. 3년 9개월 만이라고 하죠.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 장중 드디어 13,000선을 뚫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이 충분치 않다는 그런 평가 속에서도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코스피는 한편 2020선에 계속해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왔고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없다는 분석인데요. 수급도 오늘 강력하게 사자는 주체는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한미 FTA 발효 날짜가 확정되면서 종목별로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특별히 아침보다는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여 있는 편이고요. 고유가 덕분인지 정유주의 상승세가 오히려 돋보입니다. 내수업종으로도 약간의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조용히 연고점을 경신하는 코스닥까지 자세한 종목 얘기 먼저 챙겨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발 호재가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된 가운데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 22일 오늘장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상승 모멘텀을 잃은 코스피가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약세장으로 시작해서 지수가 장중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힘겨운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16% 하락한 20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한 매수 주체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오후 들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 1,40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시장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네요. 현재 2,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이 5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의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지수가 장중 지난해 정고점인 545포인트를 소폭 웃돌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09% 상승한 54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그리스와 유가 불안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0.33% 오른 3원 70전 올랐습니다. 1,12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대부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93% 강보 합권에서 119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LG화학은 3.33%, 현재 약세 보이면서 40만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86% 밀려나면서 31만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1.59% 오르면서 19만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보합권에서 2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13% 밀려나면서 37,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0.54% 밀려나고 있고요. 다음과 CJENM은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FA는 0.17% 오르면서 6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과 포스코캔텍은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오늘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5일이죠. 한미 자유무역 협정 발효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만도가 1.85% 상승하면서 16만 5,5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성 파인텍과 유라테크, 영화금속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쇠고기 섬유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FTA 발효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죠. 한일 사료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7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국과 ST넘인베스트도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섬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성안도 14.77% 오르면서 현재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방직도 6%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2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미 FTA 발효 소식에 제약주들은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웅제약이 1% 넘게 빠지면서 2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보령제약 역시 2%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일양약품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항공해운주가 이틀째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1.32% 밀려나면서 5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진해운도 4%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과 STX 페노션 역시 3% 넘게 밀려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16곳에 세종시 이전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세종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라테크와 프롬파스트, 영보화학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이렌텍도 2.5% 강세 보이면서 현재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현재 KT가 1% 강세 보이면서 32,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텔레콤은 7% 넘게 급등하면서 6,28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대한통운이 3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443만 주, 약 19%를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사주 매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4.7% 빠지면서 8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HN이 올해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의 급성장 기대에 이틀째 급등세입니다. 현재 4.26% 강세 보이면서 23만 2,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최대 주주인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서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7% 넘게 빠지면서 10만 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커지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끝내려나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이 분위기가 조금 반전됩니다. 2022 살짝 반납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유매출 조용한데 재료랄 것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원자재 가격 급등하는 게 악재라면 악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도 지속과 프로그램 매물 영향으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강화되면서 장중 한때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창 약세 원인은 재료성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기술적 조정 정도로 해석되며 국제유가 상승이 글로벌 증시 상승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는 당분간 2000선 초반에 안착한 상황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 구제금융안 승인과 중국 지준율 인하 소식으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3월 초에 나올 수 있는 호재들로 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 초에는 중국 양해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 증시에 다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제조업 지수나 산업활동 지수 등 글로벌 경제 지표에서는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시각도 서서히 호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IT와 건설, 정유, 자동차 비중을 늘리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한미 FTA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자동차와 IT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IT의 경우에는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1분기 실적 개선 업종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정유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최근 유가가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중동 국가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건설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방망이를 다소 짧게 가져가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업종까지 아주 잘 확인했는데 연속해서 아주 조용히 신고점, 연고점을 써내려가는 코스닥도 오늘 좀 눈여겨 보여집니다. 사실 2월 달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2배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코스피가 조용할 때 코스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물의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황이 상승세로 간다는 시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가 당분간 기간 조정을 가지는 대신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의 IT 건설, 차, 정유 좋게 보신다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딱 2020배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달고 있는데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효색 투자 비법, 먼저 김민수 차장님은요. 지수는 소강 상태 속에 있는데 중소형주의 선전이 보여준다. 어떤 종목을 들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냥 보유해도 좋겠다라고 하셨고, 최종대 차장님은요. 상승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IT와 차 그리고 코스닥에 들어있는 중소형주 분할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승윤 대표님은요. 유동성 관련 핵심 변수인 유가와 환율, 이거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를 신경 써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추가 상승 기대는 있지만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좀 전에 이영준 연구원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김영진 이사님은요. 한 2023 부근에 단기 수렴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이제 5분의 관심 업종 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차장님 IT 장비주 부품주에 이어서 기계업종 추가해 주셨고, 최종대 차장님은 전일부터 증권업종 유동성 장이다 확신하시면서 증권업종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 관심업종은 그대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승훈 대표님은요. 오늘 철강업종 빼고 정유주를 새롭게 집어넣은 모습 아주 독특하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IT와 자동차 부품 오늘 또 하필이면 FT 모멘텀 때문에 많이 오르죠. 이 전부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IT와 소재 분할 매수 타이밍 결정하지 하셨는데 그 타이밍은 한 2010포인트대 정도라고 정해주셨고, 오늘 좀 강세를 띠는 내수주 순환매는 단기 차원에서만 접근했으면 하는 전략을 펼쳐주셨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 얘기가 많은데요. 특히나 그 기준은 유동성 관련 핵심 변수인 유가와 환율이어야 된다. 이 변수를 챙기자라고 의견 주신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의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장이 개걸음 장세 보이는 이유, 일단 모멘텀도 없고 호재도 끝났고 그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 시장 점점 다소간 좀 지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아직은 좀 긍정적인 방향 유효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속적인 외국인들 매수 부분 점차 둔화 양상을 좀 띠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수가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라는 부분, 그에 따른 지수 급등 부담감 당연히 지금 시장 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내 특별한 모멘텀이 좀 부재되고 있다라는 것. 전일에 있었던 어떤 미국 시장에서의 13,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찍고서 다시 조금 다소간 좀 혼조권 보합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전강 후약 부분에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만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가기에는 다소간 좀 한계가 느껴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멘텀은 없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 보면 말씀하신 외국인들의 매수, 다시 말해 유동성의 힘으로 왔는데 최근에 유가 급등한 게 인플레이기 우려를 좀 자극하면서 유동성 랠리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분석이 있던데 지금 시장 보는 키로 유가 환율을 꼽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일단 우리 최인혜 앵커께서 정확히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모든 그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유동성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영향 요인, 좀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쟁적으로 주요국들이 아무래도 유동성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자국의 환율이 절하되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시장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의 최대 자동차 관련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그 경쟁 상대가 상대적으로 지금 가시화가 되면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눌림세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한미 FTA의 그 3월 15일 발효로 인해서 다소한 모멘텀이 나타나곤 있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경쟁적인 변수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그 모멘텀 부분 그렇게 길게 갈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그 펀더멘털적인 차원에서 지금 환율의 변화 예의주시하면서요. 그 환율의 변화에 따른 업종 간 희비 교차를 분명하게 생각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물가 불안 부분 결국은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세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 원유가 급등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란 지역에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 대두되면서 유가 상승 부분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유동성이 완화되면서 결국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 그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그 통화 정책 당국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통화 정책의 가장 기준이 되는 성장 관점이냐 아니면 물가 불안을 좀 잠재우는 그런 물가 안정 관점이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성장 관점에서 그 인플레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부분에서 다소간 조금 일부 후퇴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하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 가장 중요한 변수 뭐니 해도 환율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국제 유가다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네. 그렇다면 환율과 유가의 염두에 두신 그 결과물, 관심 업종이나 종목이 무엇일지 궁금한데 오늘 새롭게 철강을 빼시고 정유주를 집어넣으셨더라고요. 네네. 일단 지금 현재 그 유동성,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동성이 단기간 안에 훼손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그 유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 통화 정책의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훼손을 지금 염두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그 유동성 당분간은 지속된다 하더라도 꼭 염두하시라는 말씀에서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 과도 국면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수혜를 받을 업종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정유 업종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꼽힐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좀 정유 쪽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유를 이제 그 아침에 제가 그 원고를 보내면서 그 정유를 새롭게 편입을 해서 넣어드렸고요. 오늘 마침 이제 시장 내에서도 계속해서 그 정유 관련된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피해를 보는 업종들 있죠. 항공 그리고 운송 업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항공 업종의 하락폭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 다소간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유가와 관련된 확실하게 희비가 교차하는 어떤 그 업종 간 분위기는 꼭 좀 피해 가시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그렇다면 철강 업종을 빼신 이유도 궁금한데 최근 들어서 철강뿐만 아니라 정유주를 제외한 일반적인 화학주들, 뭐 조선, 건설, 금융 다들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네네. 일단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둔화와 일단은 일맥상통하는 거기에 가장 제일 첨단에 있는 그 매수를 둔화할 만한 업종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 업종에 어떤 업종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쪽은 제가
애저녁에 이제 추천을 안 드렸던 게 사실이었고요. 일시적으로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 아마 한 지난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전반적인 그림에서 외국인들 관점에서 과연 지금 현재 비중을 축소 내지는 비중을 계속 어느 정도 느리지 않을 그런 업종을 생각해 보면 철강주가 가장 제일 앞단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철강을 일단은 상승 탄력 둔화로 편입해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대신에 오늘 새롭게 이제 그 정유 부분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 상승세가 너무 하루짜리도 아니고 뭐 오전짜리, 반토막짜리처럼 아침 상승폭에 비해서 많이 주는데 FTA 모멘텀이 정말로 짧네요.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뭐니 해도 어떤 특정한 이슈라기보다는요, 네. 이슈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것이 펀더멘탈 쪽에 조금 주시하시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의 변화 부분, 지금 현재 일본의 엔화의 절하 부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엔화의 절하에 가장 첨단의 피해를 보는 업종, 피해가 가능한 업종이 결국은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업종이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 FTA 모멘텀이 나타난 지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를 어떤 단기적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좀 단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상승 이용해서 오히려 매도를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의견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리서치 대표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20일부터 외국인은 1,000억대의 현물만 매수하고 선물은 샀다 팔았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선물을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선물 쪽 동향을 한번 챙겨보죠.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간에서 1,000개업 넘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다는데 지금도 선물을 소폭이나마 사주진 않는 분위기네요. 네, 지금 외국인이 한 397계약 정도 선물 순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이 한 1,000계약 정도 선물 순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좀 나빠진 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간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1,000계약 정도 매도를 한 거는 역대 7번째 규모고요. 이 정도 규모의 매도가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분기점에서, 그러니까 단기 고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한 8차례 정도가 1,000계약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요. 야간 선물 종가를 기준으로 3거래일 안에 3% 이상 상승하거나 3% 이상 하락한 적이 각각 3번씩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야간 선물 매도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하락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불안 요인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해소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그나마 매도 규모가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려했던 그러한 투자 심리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일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들 야간엔 선물 많이 매도했지만 지금 사실 많이 팔고 있지 않아서 단기 고점 신호라는 시장의 우려는 조금 과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대수 차익 잔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왔을 때 베이스가 악화로 이어지면서 만기 전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베이시스가 한 0.6포인트, 0.7포인트대로 악화가 됐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베이시스가 1.0포인트 이상을 상회하면서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차익 쪽에서 매수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비차익에서 매도 규모가 계속해서 매수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비차익으로 외국인이 오늘도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그런 외국인의 기관 투신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매물을 좀 받아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차익 거래 매물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일단 오늘 베이시스도 양호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은 베이시스 악화전까지는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관점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야간 선물 대량 순매도 있었지만 시장 베이시스는 괜찮기 때문에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네요. IBK증권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연결이 돼 있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이 시간 박스권으로 들어갈 만한 느낌이 좀 강하다 하셨는데 지수는 못 가고 일부 종목만 좀 들썩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시장에 어떤 변수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변화가 좀 있는 종목들만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재료가 좀 있어야 움직임이 나타나는 수준이니까 사실은 뭐 지금 현재로선 뭐 시장에 어떤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흐름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이 어디인지를 먼저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앞으로 흐름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간의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를 쭉 보시면은, 투자 상황을 보시면은 주로 대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종목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매수 규모도 큰 것이고요. 그 외에도 삼성전기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즉 특히 IT 쪽에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IT 관련주에 대한 매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라든지 IT 부품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라든지 또 중장기 투자를 노려보시는 것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실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역시 유가 상승인데요. 실제로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대체에너지 관련주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태양광이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풍력 쪽이 있겠고, 그 다음에 LED 조명 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가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고유가에 대한 이슈는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강 후약 형태의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만 잠깐 움직였다가 계속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형태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성급하게 주식을 사셨다가 오히려 물리는 케이스나 아니면 모양이 좋아 보여서 샀는데 실제로 막상 장 끝날 때쯤 되면은 모양이 실망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매수는 장 마감쯤에 하시는 게 유효하겠고, 그 다음에 매도는 장 초반에 그렇게 오를 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특별히 한미 FTA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탄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역시 고유가 덕분인지 상품주들의 흐름이 좋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미 FTA가 이제 3월 15일 날부터 발효가 된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섬유 관련주라든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가가 역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특히 만도가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추세는 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재료에 의해서 반등을 하긴 하지만은 그 자리, 반등 나오는 자리를 매도의 기회나 아니면은 뭐 홀딩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올라가는 흐름을 따라가셔서는 별로 좋은 흐름이 안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제가 그 외국인들의 투자 형태를 말씀드릴 때 자동차 업종은 지금 현재로선 당장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에 의해서 움직임은 나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아직 기대하기는 좀 시기가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료가 있더라도 매도나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려아연이 역시 상승이 상당히 큽니다. 금 가격이 또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죠. 금 가격의 상승은 역시 고려아연의 주가를 불러 올라오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아직도 금 가격 때문에 고려아연이 왜 오르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도 간혹 있으십니다. 아연 재련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 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고려아연이 가장 수혜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 가격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은 실적도 좋아지는 경우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추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정 줄 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오늘 상승이 3%권 나오면서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 역시 중국이 소비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중국 내 굴삭기 판매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에 소비가 증가를 한다든가 경기가 회복되면은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추격 매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홀딩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어제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대한항공 역시 오늘 어김없이 더 빠지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운송주들 흐름이 오늘까지도 부진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가라는 부분이 발목을 붙잡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송주들 전체적으로 약세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육상 운송이나 해상 운송도 역시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진행은 이제 종목이 원래 갖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한통운이 오늘 하락이 좀 강한 편인데요. 이 종목은 일단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 얼마 전에 이 대한통운을 인수한 CJ가 그 주식을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피치 못한 상황이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금감원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 분위기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주식의 자체적인 모습에서는 좀 악재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감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쫓아가면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반등을 좀 기다리시거나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단기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매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해상 운송 쪽에 오늘 유가 때문에 상당히 좀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기존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또 추가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반등이 나올 때는 또 그 해상 운송의 운임 인상이라는 요건을 달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니까 유가가 급등을 해서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포기하지 말고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단기 반등 노려볼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선에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신한지주가 이제 그 금융주 전체가 그 건저당 설정비를 환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대출 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담보대출을 할 때 건저당을 설정할 때 그 비용은 소비자가 물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왜 우리가 물어야 되나 이런 좀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은행 쪽에서 환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지금 전체 은행권에서 그 환급 금액이 10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담보대출 이런 게 많습니다. 비중 자체가. 그래서 지방은행은 오늘 하락폭이 좀 큰 편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정도 좀 있었고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반전의 플러스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황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현재는 그냥 보유를 좀 해야 될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대한통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하셨고 한진해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 지금까지 도움 말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2시 33분인데요. 다시금 코스피는 마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네요. 이번엔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을 새롭게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0선 숨고르기 이제 외국인들도 덜 사고 기관은 아무리 올라도 안 사고 그리스, 중국 재료는 다 나왔고 이제 사람들이 언제쯤 조정을 받을까, 이게 언제쯤 떨어질까 지수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일단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사도 되냐, 또 조정은 또 언제 올 것이며 또 조정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참 문의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고객들의 좀 문의를 종합을 해서 제가 오늘은 조정이 언제 올 것인지 그리고 대략 폭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저도 매매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최근에 시장은 단기간에 일단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또 매매하기는 또 상당히 힘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종목 찾기는 더더욱더 힘들고,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상한가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테마주 관련해서 상한가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과거 통계상 전형적인 그런 꼭지 장세일 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곧 올 것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일단 그 조정폭하고 조정 기간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단은 저는 일단 조정 폭은 일단 2,000포인트 밑으로 한번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 조정 기간도 일단은 3월 일단 중순까지는 충분히 기간 조정과 지수 조정은 충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급하게 지수 관련 대형주를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조정이 왜 지금 이제 곧 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현상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그동안 장이 올라올 때 가장 큰 1등 공신이 프로그램 매수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는 PR 매수였는데, 일단 PR 매수 자체가 일단 상당히 좀 유입되는 그 양 자체가 일단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차익적으로도 꾸준하게 좀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그런 PR 매수 쪽이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도 여기서 더 한 단계 레벨업 되기에는 좀 상당히 좀 버겁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그 대차장고가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좀 급등했던 대형주 위주로, 특히 IT 쪽도 그렇고 화학주들도 좀 대차장고가 좀 올라오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좀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지수 관련 대형주를 성급히 매수하기보다는 좀 참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도 ETF 거래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최근에 ETF 관련해서 일단 레버리지보다는,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동안 외국인들이 좀 줄기차게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레버리지 자체 외국인 매매가 일단은 매수가 지금 다시 매도로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 좋다고 좋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간이겠죠. 기간 고객분들이 왜 이렇게 기간에서는 계속 파냐 이런 좀 네. 성토 아닌 성토로 계속 해오고 계신데, 네. 일단 어제 3,000원, 오늘 2,000원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펀드는 일단 계속, 그러니까 저도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좀 만나면 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기간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지에 네. 대해서. 근데 기간에서는 하는 얘기는 일단 이 장을 끌고 온 주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 업종 대표주들을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이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기에는 좀 버겁다,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기간 쪽에서도 일단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일단은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그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은 개별적으로 좀 악재가 나왔던 좀 불확실성이 있었던 그런 낙폭과대주 종목들도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리고 또 펀드 자체가 최근에 주식형 관련 펀드 유입이 거진 없습니다. 그 외에 일단 주식형이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어떻게 보면 지수 관련 그런 다른 펀드들,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거든요. 네. 채권형 펀드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채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총알 자체도 가감하게 좀 베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 쪽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몸을 사릴 거고, 일단 외국인 또한 지금 당장 또 들어오기에는 좀 약간 좀 버거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마지막으로 일단 2차 LTRO 시행이 일단 이번 달 말에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어느 정도 외국인이 일단 그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액션을 좀 취할 것을 보고 있는데 일단 워낙 외국인들도 좀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익 실현이 그때쯤 전후로 해서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3월 만기도 또 있을 거고. 네, 예. 네. 그때는 또 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뭐 그리스 문제가 좀 잘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뭐 100% 속 시원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EU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결과, 뭐 발언들도 좀 유념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고 일단 내려가는 거는 확률적으로 높고 대신 그 폭은 저는 개인적으로 2,000포인트 이하, 2,000포인트를 깨지면서 한 1,970포인트 정도를 좀 지지선을 좀 잡고 있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뭐 굳이 섣불리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는 좀 성급하고 차라리 실적 호전 중소형주가 낫다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 지난주 시간에 자동차주 막 그때 IT가 막 난리 났었어요. 삼성전자 네. 최고가 쓰고 그래서 모두 다 IT를 외칠 때 자동차주에 대한 매수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올랐었고 오늘은 또 하필이면 FTA 모멘텀도 생겼습니다. 부품주에 대해서는 오늘 오히려 팔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대형주 안 좋게 보시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좋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주를 좀 약간 뭐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네.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저도 FTA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단 뭐 저도 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좀 발효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적잖이 좀 당황을 했었는데 일단 뭐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라는 뭐 그런 격언이 있듯이 일단 저도 뭐 특별히 이 자리에서 굳이 뭐 계속 갖고 가기보다는 좀 이익 실현하는 것도 충분히 뭐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완성차하고 부품 업체들하고 약간 좀 주가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다르지만은 네. 저는 솔직히 자동차 업종을 좀 건드린다고 한다면은 굳이 완성차나 아니면 뭐 모비스나 뭐 이런 큰 업체들보다는 저는 좀 중소형주, 특히 이제 좀 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소형주 중에서도 상당히 좀 실적이 상당히 좋고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원광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원광업하고 포스코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또 회사이고 또 그 경쟁력 또한 거의 국내 마켓시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삼원광재 그다음에 뭐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화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작년 한 8월 달에 킹규 상장한 종목인데 뭐 이런 좀 작은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지수 조정이 올 때 좀 어떻게 보면 피해가 덜 가고 오히려 또 상승할 수도 있다. 지금 차트를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굳이 자동차주를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좀 더 갖고 가실 분들이라면 좀 이런 종목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자동차도 좋게 보지만 일단은 중소형주다. 일단 좀 사이즈가 작아야 앞으로 수익 나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포트를 보겠습니다. 모든 종목에 다 덩치가 좀 작거든요. 오늘 혹시 관심 종목이 신규로 뭐 있으신가요? 삼원강제? 이건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여쭤본 거라서 사실은. 네, 저도 삼원광재 뭐 지난주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굳이 예. 추천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간신권에는 계속 두고 있고 저도 뭐 삼원광재는 지금 매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 굳이 적당한 타이밍 오시면 꼭 좀. 네, 한번 좀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삼원강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지금부터 볼 포트에 특히 지난주에 언급하신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종목을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세미텍, 마이크로 컨텍스로 언뜻 봐도 다 IT 관련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K맥, KNW, Y솔, 손오공 바로 이 종목이 5%로 가볍게 실렸지만 지난주에 언급하신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수가 많아서 두 판을 나뉘어 확인하겠는데요. 세미텍과 Y솔이 지금 두 자릿수 수익, 마이크로 컨텍솔도 거의 10% 가까운 수익. 근데 마이크로 컨텍솔은 오늘 5% 정도 더 사고 KNW와 Y솔은 한 요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시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손오공, 바로 게임 유통업체가 되겠는데요. 일주일 만에 수익이 거의 10%, 목표가에 거의 근접함으로써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올리게 됐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와. 일단 뭐 시장에서도 좀 손오공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고 있는 지금 경향인데 일단 뭐 워낙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기관 쪽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손오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요. 일단 뭐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뭐 계단식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다시 옆으로 좀
가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일단 뭐 어제 오늘 좀 주가 상승폭이 조금 컸지만은 일단 다시 한번 옆으로 누울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요. 예. 다만 뭐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는 좀 계속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충분히 뭐 6,000원 선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이라도 뭐 안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다음 손오공에 대해서 뭐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LOL,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하고 디아블로 3 유통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LOL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지금 그 게임 마켓 시어가 9.35%입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8% 정도 됐었는데 일단 뭐 한 주 동안 1.35%가 좀 올라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일단 이 손오공이라는 회사 자체가 일단 고정비가 한 27억 정도 항상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매출 총이, 그러니까 로열티에 약간 80억 수준이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고정비를 제외하고도 약 53억 정도가 지금 남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도 봤을 때도 일단은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저는 빠르면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면 2분기 또한 상당히 좀 실적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디아블로 3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디아블로 3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이제 유통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손오공에 미치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충분히 6,000원 이상 가능하니까 아직 매수를 안 했던 투자자분들이라도 충분히 뭐 신규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특별히 오늘 의견 있으신 종목들 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그럼 오늘 신규 좀 추가 매수를 했던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 노란 선, 위아래 노란 선이 일단은 그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인데 일단 지금 많이 수렴해 있습니다. 항상 이 볼린저 밴드가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위로든 아래든 하여튼 크게 다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딱 그동안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때 작년 한 9월 달이었죠. 9월 중순 요 정도일 때하고 일단 뭐 요때 작년 12월 말 정도 요 두 기간 동안에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좀 수축이 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벌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일단 이번에도 지금 이평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볼린저 밴드 또한 상당히 지금 수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밑으로 보다는 좀 위쪽으로 한 90%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옆으로 많이 누울 만큼 누웠기 때문에 좀 큰 힘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보조 지표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OBB라는 지표인데, 네. 일단은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OBB가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OBB라는 거는 일단 매수할 때 그런 매수량과 매도할 때 매도량의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단 뭐 OBB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할 때 매수가 크게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일단 충분히 뭐 기존에 일단 뭐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물량은 담을 만큼 담아놨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지금은 뭐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고요. 충분히 뭐 가격 메리트 있고 실적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또 마이크로 컨텍스가 좋은 게 일단 SSD 수혜주로 좀 최근에 좀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SD라는 거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만한 그런 저장 장치인데, 최근에 뭐 울트라 노트북이 좀 예.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런 SSD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데스크탑을 쓰고 있지만 저도 SSD를 좀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좀 컴퓨터를 좀 잘 아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SSD가 얼마나 좀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은지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많이 인식이 바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SSD 수혜주로 마이크로 컨텍솔이 지금 계속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테마도 형성이 된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없는데 와이솔하고 KNW 매도 사인 내셨더라고요. 이익 실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와이솔은 처음부터 매수를 할 때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 121선에서 사서 일단 61선에 팔자고 그러니까 하자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왔네요. 예측대로 딱 맞았습니다. 일단 뭐 61선을 뚫지는 못하고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KNW는 정말로 제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워낙
거래량이 지금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수익이 그다지 크게 뭐 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와이솔 K&W 이익 실현, 마이크로 컨텍스트 추가 매수, AS 잘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자 일정 1부 마칩니다. 잘하면 코스피 상승 전환하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